예, 예, 2022년 12월 19일입니다. 음력으로는 11월 26일이고요. 오늘 이제 월요일입니다. 저는 그동안에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환국사 복원 작업의 막바지에 이제 올해 12월 달까지 제가 아, 줄기차게 이제 이렇게 걸어왔는데요. 특히 저는 이 태고사에서부터 현재 제 4차 산업혁명까지 우리 환국사를 복원하고 태고사를 재발견해서 우리의 을과 혼을 되살려서 국가관과 역사관으로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 범어에서부터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또 문화, 이런 여러 가지들을 두루두루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특히 오늘은 정치 산책편에 이제 놓여져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작금의 한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산책 90번째 4차 산업혁명 특강 첫 번째, 특강을 5번째까지 할 겁니다. 특강 첫 번째, 한국사는 고조선의 연방국가 형태와 가야연맹체다. 팔도 지방자치를 하고 그 다음에 팔국 연방공동으로서 역사 교과서를 집필해야 된다.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인데요.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일제 시대를 거쳐서 또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또 군사 쿠데타 세대를 거쳐서 근 100년 동안에 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러면서 또 특히 1980년도 5.18이라는 그런 비극이 또 있었고요. 또 그 전에 이제 부산 마산 분마 항쟁이 또 있었고요. 이런 우리의 시대의 상에 따라서 우리의 그런 국민들의 그런 열화와 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그 당시 뜻있는 젊은이와 뜻있는 시민들이 체류탄을 맞으면서 학생운동을 하고 또 그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해서 이제 지금 현재 50대 후반에서 이제 60대 초반이 되었죠. 지금 현재 여든 야든 장관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좋은 날이 오리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현재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가 중심이 되어 있는 이 검찰 쿠데타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한국이 그동안에 걸어왔던 민주화에 대한 부분이 후퇴하고 말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 오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은 바로 한국의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한국의 민주화를 꽃피우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부산 경남을 포함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해서 전남 그다음에 광주를 포함해서 아주 세차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부르짖었지만 양김의 분열 1987년도에 양김인 김대중과 김영삼의 분열과 더불어서 또 그 신군부 세력들에게 권력이 또 이양되고 말았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의 그 민주화가 여기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왔지만 특히 호남 민주화의 세력들 중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가신이라든지 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국무총리를 지내고 또 국회의장을 지냈던 그런 분들의 계획을 미진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꽃피우지 못하고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계속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오늘날의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한국의 민주화를 열망하고 꽃피우자 했던 사람들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의 입신양명과 출세 그리고 돈과 명예에 눈이 멀어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부모 형제를 배신하고 또 민주화의 정의로운 동지들을 배반하고 또 자기 당에 해당 행위를 함으로써 결국은 그들만의 호식으로 뭐냐면 점철되었던 기간이 지난 100년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야가 따로 없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든 더불어민주당 그들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이 카르텔은 공고하고 이 카르텔을 이제 깨부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법도 개헌하고 민주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할 수 있는 마지막 동력이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의 제도 아래서는 한계에 왔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와 동시에 우리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연구소장께서 지금 현재 열심히 또 공부시키고 있고 또 민주화에 대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에 저도 편성해서 거기에 올라타서 그 철학과 사상을 우리의 역사적인 철학과 같이 결부해서 그동안에 제가 한국문명 학술원을 통해서 학문을 이끌어왔던 그 바탕 위에서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을 두루두루 틀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한국의 민주화를 이제 견인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통령 중심제로는 되지 않는다. 즉 내각제 중심으로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중앙 집권 체제에서 지방 분권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개념의 자본이 중심이 되어서 자본이 뭐냐면은 하나의 이념이 되어 있는 체제에서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복지 소득성장 위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면서 우리의 한국이 가야 할 연방국가 형태로서 앞으로 남북은 통일은 물론이고 더불어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서쪽에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에 걸쳐져 있는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투르키스탄, 그다음에 키르기스탄이라든지 그다음에 몽골, 내몽골,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 자치주, 그다음에 동북 삼성, 북한, 남한, 일본을 포함해서 이 우리의 이 그 환국의 벨트를 새롭게 연방 체제로 우리가 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그 연방 부족 연명 체제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고조선 시대 때 가지고 있는 부족 연명체의 연방 체제를 마지막 우리 체제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있었던 연방 체제가 바로 가야 연명체죠. 가야 연명체. 가야가 AD 563년에 이제 망했죠. 그 신라의 진왕 때에 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야 연명체에 있는 가야 연명을 연방 형태로 모델로 삼아서 우리 한국의 내각계를 지방 분권화하고 팔도 지방 자체를 만들어서 연방 형태로서 앞으로 뭐냐면은 그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일본 역사는 물론이고 우리 조선 역사를 포함해서 그 다음에 몽골 역사,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투르키스탄, 키르기스탄, 내몽골,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까지 이러한 뭐냐면은 대대적인 우리의 상고사의 역사 교과서를 우리가 공동으로 집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범어죠. 범어, 산스크리트라고 하는데 이걸 북방실담어라고도 합니다. 북방실담어를 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97%가 범어인 것입니다. 한 3% 정도가 빨리어이고요. 빨리어가 한 3% 정도 되고 산스크리트와 빨리어는 또 한 4,000지간 정도니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산스크리트라고 이해하셔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산스크리트를 이야기하게 되면 그 인도에 있는 데바나가리의 산스크리트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 산스크리트를 쓰는 사람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도에 있는 인구가 13억, 14억이 되니까 그 3%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인도에서는 이 산스크리트를 쓰지 않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를 썼던 사람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그는 바로 천축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축지방은 동서남북 천축이 있고 중앙에 천축국이 있어 이를 오천축국이라 그러죠. 이 천축국에 걸쳐 있는 나라들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8구 연방체제를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연방국가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의 토속 사투리를 우리가 뭐냐면 산스크리트라 그랬는데 현재 전라도는 물론이고 경상도, 북한, 그 다음에 만주, 몽고, 카자흐스탄, 부탄,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의 북부, 아르나찰, 프라데시, 그 다음에 한 5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또 한국, 중국의 사천성에도 살고 있고 도낭지방에도 살고 있고요. 산동성에는 한 80% 이상이 이제 조선족이죠. 산동성에는 조선족이 한 80% 정도가 되고요. 인도 서남부에 까르나타카에 뭐냐면 지방에도 약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 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의 토속 사투리를 바로 산스크리트라 하고 범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메리카도 건너가 가지고 잉카, 마야, 인디안 문명이 바로 중국, 조선, 동이족, 몽고 선조들이 개척한 사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어를 앞으로 국어로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줄 아는 미래를 내다보는 언어학과 그 말과 거래 4차 혁명을 우리가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는 서양 의의 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는 서양
언어의 계통이 아니고 서양 언어 계통이 아니고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이 말이라는 것은, 우랄 알타이는 우랄 산맥은 바로 우랄 산맥 카자흐스탄의 서쪽에 있는 산에서 시베리아에 걸쳐 있는 그 남북으로 그 펼쳐져 있는 산맥을 우랄 산맥이라 하는데, 이 우랄 산맥이 바로 건너게 되면은 이제 서양이 되는 것입니다. 서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타이는 이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로 서동으로 뭐냐면은 펼쳐져 있는 것이 이제 알타이인데, 그래서 이 우랄 알타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나라들이 바로 앞으로 8국의 연방체제를 만들어 갈 나라들이고, 우리가 국어를 범어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는 동서어원의 뿌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97% 범어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범어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세계 학문을 따라잡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을 우리 그 공무 강산 박사님께서는 범어 대사전을 만들면서 이거를 뭐냐면은 사전 명칭을 동양 사피엔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죠. 범어 대사전이라고 이렇게 명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는 중천축국에서 범왕 소재로 이루어진 문자라는 것이죠. 이걸 그래서 천성체라고 말합니다. 범어를 천성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 데바나가리의 산스크리트하고는 다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 조선 동이족이 태고 왕국인 소위 판찰라스 강령, 파미르 강령, 우리가 마구성이라고 그러죠. 이 지역에서 뭐냐면 네팔, 그 다음에 인도 북부,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이 방글라데시가 있는 데가 이게 이제 벵글만에 들어가는 것이죠. 벵글만. 벵글만은 서벵글만이 있고 동벵글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벵글만은 지금 현재 인도에 편입되어 있고요. 동벵글만이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글라데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글라데시의 위대한 뭐냐면은 시성이 바로 타고르죠. 타고르.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동방의 등불이라는 말을 했던 것은 바로 그들과 우리는 매우 연관성이 있다는 말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은 이 범어는 바로 이 지역에서 왕손 언어라는 것입니다. 왕손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크샤트리아 뭐냐 로얄 뭐냐면 랭귀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교 경전을 기록한 문자도 바로 이 범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네팔에서 만들어진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잉카라든지 마야, 미주 인디언이라든지 또 사라진 무대륙, 우리가 순다대륙이라 그래서 사라진 무대륙, 순다대륙 라고 하는데, 이 언어가 뭐냐면은 왕성 계통에 속하는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범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세계 문명을 뭐냐면은 건설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범어가 만들어져 있는 그 강력이 어디냐 이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한국문명학술에서 연구한 바로는 바로 순다 대륙에서 6만 5천 년부터 이동을 해와서 우리가 서해대평원 황해에서 수수만일 살면서 유전 행질이 바뀌고, 그 다음에 나가마야에서 범으로 뭐냐면 정착되었다고 파악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으로 정착되었던 말이 천성체로서 이게 유라시를 따라서 또 툰투를 따라서 우랄과 알타이에 걸쳐서 오고 가면서 우리가 비살무늬 토기인들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또 툰투를 따라서 뭐냐면 동서로 이동하였죠. 또 빙하기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마구성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지역에 뭐냐면은 우리가 왕손들이 뭐냐면은 사용하던 소위 말 로얄 그 랭귀지가 바로 뭐냐면 이 그 북방실담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제가
좀 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은 물론이고 북한, 일본, 동북 삼성, 우리가 일본을 우리가 그 이해하는데 앞으로 좀 더 고 선생님, 아, 우리 고 선생님이 지금 전화가 왔는데 제가 동영상을 찍고 있어 가지고 제가 요거 제가 읽고 끝내고 제가 그 스페인에 있는 고수 선생님하고 통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과 북한, 일본, 동부 삼성, 몽골, 내몽골, 신장 위구르 자치구, 키르기스탄, 투르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연방국가 형태로 묶고 산스크리트를 국으로 하고 우리가 중립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까지 공동의 역사 교과서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 사회 역사는 유구한데 그 기간은 74,141년이나 된다 이거죠. 문화는 무문화이고 사상은 보살 사상이다 이거죠. 윤리는 제사의식이고요. 한국의 최고 강력은 남북 오만리, 동수 이만리에 걸쳐 있는 것이죠. 최초의 연방국가 형태는 순다 대륙, 첫 번째 순다 대륙 순다 환인 때 보살 사상이고, 두 번째 서해 대평원 빙하기 때 홍희 인간 환인 때이다 이죠. 세 번째 연해주 간도 때에 수렵 채집 툰투라로 이동했고 환인 때고, 네 번째는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 흑요석 혁명 환인 때이고요. 다섯 번째 판찰라서 파미르 타클라마칸 마고성 천모라 환인 때이다 이거죠. 동서남북으로 마지막 빙하기 광명 2세 수로를 이용한 농업혁명 때이고, 일곱 번째 동서남북 구리를 이용한 청동혁명으로서 5대 문명 환인 때이다 이거죠. 여덟 번째 국가 형태의 연방국가인 고조선이 세운 단군 천재식이고, 아홉 번째 전제 왕권 국가인 완전한 재정 분리 고대 국가 형태라는 것이죠. 열 번째 민주공화국의 주권국가로 분권화된 가야 연방을 확대하여 팔도 연방을 세울 때다 이거죠. 예, 그래서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19일 월요일 환국민 학술은 골장 김두수 올립니다. 예, 끝마치고 우리 그 스페인의 고 선생님하고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뭐냐면은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